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뉴스는 역시 갑자기 취소돼 버린 독일 순방이네요. 이게 김건희 디올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쓴 신문사들이 좀 있죠. 네. 예, 어제 오후쯤에 이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까지도 사실은 왜 순방 연기했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시간에 모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뭔가 뉘앙스는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이유는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방 나흘 앞두고. 네. 예, 그러니까 뭐 18일부터 독일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일은 국빈 방문, 덴마크는 공식 방문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올해 첫 순방 일정이거든요. 이걸 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소라기보다는 뭐 좋게 말하면 수년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상대국 입장에서는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짧게 준비해도 한 달 아니면 몇 달씩 준비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예.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준비하는 인원들도 많을 거고. 근데 어떻게 나흘 전에 갑자기 사실상의 취소를 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상대국하고 세부 일정을 지금 조율하는 단계였다고 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강소기업 협력 등 경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꾸리고 사전 준비를 또 한창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일부 단체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직원을 아예 독일로 파견하기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13일 연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네, 양국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식을 신문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아마 이 소식이 그렇게 컸었나? 이런 생각을 지금 아마 우리 방송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신문 가운데는 동아일보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6개 신문 가운데 일면 머릿 기사로 관련 소식을 일면 올렸어요. 머릿 기사로 사실은 큰 뉴스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려고 순방하려고 했다가 돌연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지금 순방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의사 집단 행동 대비 민생 등 이유다. 민생이야 원래 늘 어려웠던 것이고 의사 집단 행동은 집단 행동 안 한다는데. 안 한다는데 뭐 아니, 근데 준비는 한다는 그리고 거죠. 준비. 대통령이 안 굳이 할까 할까 네.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까 네. 안 할까 맞춰보세요 뭐 이런 태도죠 지금. 예. 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예, 그래서 예. 이유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근데 대통령실이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사에는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씁니다. 그래서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전공의 파급 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연이은 위협 및 도발 우려 등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데 그러나 뭐니 해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북한보다는 디올백이다. 북한보다는 김건희다. 결국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네. 의전 문제 때문에 네. 영부인이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조그마한 핸드백을 들어야 되나요? 글쎄요, 이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외국 회사의 조만한 가방, 아, 조만한. 네, 조그만한 가방, 쪼만한 쪼만한으로 해주세요. 쪼만한. 네, 조그만한. 조그만한 네. 가방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황했나 봐요. 조만한. 네, 이렇게. 어쨌든 공영방송에 네. 그거 정확한 발음을 해야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대동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지 네. 설명을 안 해주니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 보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네. 그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네. 제목에서는 알 수가 없게 해놨잖아요. 근데 기사 안에 그 얘기를 언급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제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디올백 딱 써놨네. 이게 종합면이에요. 예, 종합면에. 역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제목에다 디올백 쓰는 건 동아일보가 유일해요.
그렇군요. 한겨레도 저렇게 쓰지는 않아요. 한겨레도 저렇게 디올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야, 아주 고집스럽게, 동아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디올백 하는데 디올백은 광고는 되겠다. 아직 그 이유 때문에 안 쓰는 매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만큼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없다라고 동아일보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올백이라는 표현을 제일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썼는데요. 일단 일면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동아일보가 그 명품백 문제가 원인이야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말을 안 하니 그렇지. 아니라고 주장하면 반박할 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때문에라고 하면 해외 순방 영원히 못 가지. 북한은 뭐 네. 남북관계 긴장관계 이건 네. 뭐 어제 오늘 일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있었던 문제고 네. 의사 파업도 뭐 사실은 의대 정원 발표 확대 발표하는 거는 그건 정부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걱정돼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고. 그게 그 민생이야 늘 어려웠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걱정되면은 아예 의대 정원 발표를 그 뒤로 미루면 되지 순방 뒤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톤은 명품백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전달했다고 한다, 뭐뭐 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요. 근데도 다 할 말은 다 했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는 사람. 내부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순방 연기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내부 의견이 분분했는데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그래요. 순방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무라인에서는 총선 앞에 가면 이거 악재입니다. 가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좌고우면을 하다가 윤 대통령이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국익을 생각해서 순방 외교가 절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랬던 대통령실 그다음에 영업사원 1호라고 세일즈맨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이제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궁색하게 돼버렸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면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방금 보신 이제 디올백이라고 쓴 동아일보의 이제 종합면 일 보면 그 이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줬는데 그 밑에 배치된 기사가 있어요. 그 밑에 배치된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순방 사절단 기업들 따옴표 치고 현지 CEO 미팅 MOU 줄줄이 취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순방 가는데 기업들이 따라가는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뭔가를 하죠. 사전 그렇죠.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기업들이 같이 가기로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기업들이 있는데 갑자기 취소됐지 않습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총수 혹은 사장급 인사가 동행하기로 했던 기업들은 어렵게 조율한 현지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MOU를 맺기로 했다든가 현지 기업하고 그건 MOU도 그러면 수년되는 건가? 그 MOU를 뭐 지금도 수년 모르죠. 그것도 수년 되는 거. 이게 수년이라는 거는 언젠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MOU라는 거는 기회 되면 하는 거고 뭐 그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인하는데 좀 멋있게 그쵸. 사람들 광나게 하자. 그쵸. 뭐 그쵸. 그래서 대통령 오시면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뭐 언제 할지 안 할지도 이제 모르는 거고 하면 뭐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대통령이 갔을 때 함께하는 정도의 뭐 그런 위상인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럼 뭐 모르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 호텔 뭐 이런 거 다 예약을 했을 텐데 이것도 사실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푼돈인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제가 워낙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런 거 있어요. 서민들은 경제관념 이 기업에 쓰는 돈의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 손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들에 쓸데없는 출장 간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걸 어쨌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의 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고 또 최고위급 경영자 미팅을 일주일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일즈가 잘 안 되는 세일즈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세일즈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사실 그러면은 이게 며칠 안 남겨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이것도 결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부끄럽죠. 그렇죠. 이 말하기로. 외교적 결례다라는 것을 이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취소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과거에도 어쨌든 이렇게 순방 일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걸 근데 이것도 잦은 사례는 아니다 보니까 막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이런 사례까지 이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990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주 지역 순방 일정을 축소를 했는데 그때 KBS 제작 거부 사태가 있었다. 그때 혹시 입사 전이십니까? 입사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다. 그랬었던 네. 것 같다. 90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군부 연장선상의 권위주의 그렇죠. 정부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부인데 너 왜 그래? 그리고 백 때문이래, 백 때문이래. 뭐 네, 이렇게 근데, 되면 네. 이상한 거잖아. 근데 또 이제 뒤에 얘기가 있으니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외환이기 때문에 유럽 순방 취소한 사례가 아니 있고 그걸 충분히 그렇죠. 그럴 만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2010년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파로 멕시코 순방 연기한 적이 있고 천안함 폭침은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 2015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것 때문에 이것도 그럴 만하고. 미국 순방 일정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사설 제목 뭐라고 썼냐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독 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아니, 그랬을까? 대체 왜 그러셨어요? 다른데도 네.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경향신문 네. 사설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한겨레 신문도 역시 사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음.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지 못했던 그림이 이렇게 틈새 이렇게 조각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합쳐 보면은 예.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이번 순방 갈지 말지 좀 애매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부터. 왜냐하면은 경제 사절단이 따라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우리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야지 뭔가 우리 총수가 뭐 확정된 그렇지. 일정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시죠. 아니 음. 조금 좀 불명확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갈지 안 갈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안보실하고 정무라인은 정치적 고려, 총선을 고려한 판단들을 계속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갔겠죠. 예. 이게 계속 서로 의견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결정 못하고 이거 빼고 어떡하지? 이거 결정 못하고 특별 대담까지 지금 지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은 이거예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대 49 같은 상황과도 같았다. 예. 서로 내부 의견이 대통령실 안에서 어느 쪽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사지해서 말한 거지. 이게 지금 제가 문득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때 그 총수들 기업 회장들 가가지고 재벌 3세들 부산에서 떡볶이 먹었을 때가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수요일인가 그랬을 텐데 제가 일요일 날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대관 업무 담당하는 어떤 재벌 그룹의 전문지 상문지가 전화를 받고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쪽은 간대 안 간대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게 나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갑자기 부산으로 다 모여야 된다. 거기 가서 이제 뭐 점심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점심이 알고 보니 떡볶이였던 거지. 그게 이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일요일 날 전화를 받은 기억이 이런 일이 있대. 그런데 지금 나흘 전에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수들이랄지 회장들을 상시 대기 체제로 해서 어떨 때는 떡볶이를 먹게 한달지 어떨 때는 유럽 순방 가는데 다시 취소를 해버린달지 이런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대통령실에서 그게 굉장히 고민거리였던 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과는 달리 예. 가끔 이제 TV에서 부르면 가는데 자주 방송하잖아요. 아주 가끔 스픽스 매일 나오잖아. 여기 말고는 네, 네, 스픽스는 방송이 아닙니까? 가끔 네, 공중파에 가끔 네. 지상파에 가끔 가는데 이 지상파 지상주의 지상파 지상주의. 여기는 유튜브 네. 네, 유튜브니까 유튜브로 다 옮겨졌어.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 최고죠. 근데 어쨌든 보잘것없는 지상파에 가끔 갑니다 제가. 예. 보잘것없는 지상파도 가요? 난 지상파 한 군데도 안 나가. 예.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TV로 나오는 뭔가를 가끔 갑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다 나와. 모르겠어요. 그거 네. 모니터 되면 다 나와요.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냐? 아무튼간에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가는데 예. 가끔 가는데 가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뭐 대담 저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하고 이럴 때 예. 자꾸 그 질문에 그 방송사에서 작가들이 구성한 질문에 예. 독일 순방을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갈까요?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렇지. 네. 그게 있었어 늘.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질문을 처음 접하기 전까지는 그 독일 덴마크 순방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예. 아니 근데 어쨌든 해외 순방을 한다고 하면은 영부인이 같이 가는 거는 의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국빈 방문이니까 특히 그래. 그렇죠. 갈 건데 왜 물어보지?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같이 안 가는 것도 옵션에 놓고 고민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이럴 정도의 질문이 나올 정도면 방송사에서 예. 그러면 그 비슷한 생각을 당연히 대통령도 했을 건데 그러니까는 그런 고민도 같이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고민하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건데 그 과정을 쭉 가면서 계속 그 고민되는 상황들이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노출이 되고 이런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논의와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주먹구구다 이런 거죠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틈새를 메워준 게 또 있어요. 경향신문 사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해요. 몇 주 전부터 대통령실과 관련 정부 부처, 재계 단체 사이에 공유돼 있었다. 그 소식은 이미. 아니 그럼 자기들끼리 알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이 중요해요. 네. 언론사도 양국 발표 때까지 보도 자제에 동의했다. 이거 엠바고 걸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문 다 나가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기업들에서도 이거 뭐야 결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 언론사 입을 꽉 잠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디올백 때문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디올백 때문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보보고 통해 가지고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꿍꿍꿍 알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고 왔던 거야 지금. 그 얘기만 언급하다가 그리고 막판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마침 뭐 결단을 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단을 안 내면 어떡할 거야. 나흘 뒤면 나가는데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결정한 건데 하여튼 어쨌든 순방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같이 전용기 타는 순간 논란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면 탔다고 논란이 되고 명품백 그거 가지고 이제 김건희 공개 활동 다시 하는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비난 쏟아질 거고 안 타면 안 탔다고 이제 대통령이 이혼하나? 뭐 이런 얘기 KBS 앵커 질문으로 말하면은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 똑같은 개념이죠. 부부싸움 했구나. 곧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안 탈래 전용기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외교 행사 그리고 본인이 영업사원 1호로서 국가 세일즈를 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다 차질을 빚으면 일정의 차질을 빚으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동아일보가 기사 안에 그 지적을 딱 해놨어요. 말이 어떻게 안 되잖아. 해놨냐면은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돌려가게 하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 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안 되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수년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뭐예요? 영부인이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해외 순방을 못 가게 한 거야. 거꾸로 말하면. 영부인 리스크로 우리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이렇게 감추려고 쉬쉬하는데
이것도 저는 10만 4천 원, 6명이 10만 4천 원 먹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것 아니냐.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쓴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당한 거죠. 기소를 한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2021년도에 이 일이었습니다. 10만 4천 원. 그러면 6명이서 10만 4천 원이면 한 15,000원, 한 5, 6천 원짜리 식사를 했다는 건데, 요새 뭐 괜찮은 그 불고기 백반이면 15,000원 되나? 15,000원 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를 먹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는데, 디올백을 놓고 갔다라고 KBS 앵커는 주장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수수를 한 거잖아요. 카톡에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디올백 수수를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 또는 조사, 수사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게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적용된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두 개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죠. 수사의 단계에서 공정하게 수사는 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는 해야지. 조사라도 그러니까 해봐요. 그렇죠. 아니, 10만 원짜리를 1년 5개월 동안 수사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받은 거를 그 수사를 받은 게 아니지 자기가 밥값으로 돈을 지출한 거지. 정확하게 1년 몇 개월을 수사를 한 거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시효가 뭐 6개월인가 그렇잖아요. 짧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배모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그렇죠. 실제로 이 결제한 건 배모 씨예요. 배모 씨인데 김혜경 씨가 이 배모 씨하고 공범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공범이다. 공범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 공소시효 내에 기소한 거는 배모 씨예요. 근데 공범인 경우에는 이 배모 씨가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받는 동안에는 그렇지. 시효가 중지가 돼요. 맞아. 그래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시효를 중지시켜 놓은 다음에 이 배모 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두고 이 배모 씨가 지금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아마 확정 판결이 났을 거거든요. 항소심에서 지금 이제 상고할지 말지 네, 2심에서 확정이 됐는데 요 확정이 돼서 요게 유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씨 공범으로 기소를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확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완전히 잠정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질질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몇 개월을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정확치 않은 게 1년 6개월을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공범 여부가 배모 씨를 통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확인을 해본 다음에 2심까지 죄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확실해지니까 지금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기소가 확실해질 때 우리가 시간 맞춰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총선용 수사인 거지. 그렇게 검사들이 흔히 하는 방법 중에 질질질질 끌다가 질질질질 계속 끄는 거야 이게. 끌다가. 이거 끌 때까지 최대한 끌다가 마지막에 불구속 기소하면 그게 다시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위반은 경미하기 때문에 봐줘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4천 원이 실제 재판 가면은 이게 얼마나의 형량으로 나올 거 저는 큰 형량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법인 카드로 결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외에도 다른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그것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법인 카드를 쓴 다른 케이스들 그 다른 케이스도 뭐 수사를 한대요 또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말씀드리는 건 수사라는 거는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지 왜 누구는 질질 끌어가지고 타격을 입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봐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법인카드 생각하면 또 검사들의 특활비랄지 업무 추진비랄지 이런 거를 또 연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간에 이게 매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들이 단순히 대통령 영부인의 뭐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한 부분을 떠나서 뭐 총선의 뭐 어떤 정치적 리스크의 의미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의 외교 문제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동아일보가 요즘 보도 태도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의 날을 좀 세우는 편이잖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보면 그런 건데. 예. 그러면 우리 김대중 전 주필이 얘기했던 것처럼 칼럼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 비판하면 안 된다. 이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관련 기사 올렸어요. 그런데 순방보다 민생 안보의 주력, 그걸 두 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 기사가 여기서 기사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이 기사가 완성형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종합면으로 가가지고 다시 해설 기사를 쓰는데 이 기사를 그대로 흘렸어요. 다 마무리 안 하고 혹세 무민의 전형이군요. 종합 조선일보는. 8면으로 예. 기사를 흘려서 기사 끝부분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동행 문제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애둘러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기사를 썼고요. 언급 안 할 수는 없지. 순방보다 민생 안보에 주력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이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상식적인 추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거를 더 상식적인 준거 틀로 택했느냐? 조선일보는 간신배처럼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그게 가장 상위의 가치고 본인들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그런 거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썼다면 굉장히 간신배적인 행태를 과거처럼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앙일보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중앙일보도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중앙일보가 더한가? 네. 중앙일보는 마지막에 일면에 해주세요. 기사가 없어요. 네. 일면에 기사가 없고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네. 윤 대통령 독일 덴마크 순방 나흘 명기 외교가 이례적. 너무 뻔한 기사 제목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 안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 일이 아주 그냥 뭐 놀라운 거라는 반응 정도도 아니에요. 무덤덤해 어찌 보면. 근데 그 기사 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는지 보면 직접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의 대담에 대한 여론의 추이, 의대 인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가능성, 북한의 위협, 도발 우려 등 다양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순방 동행 여부도 관심사였다. 이러면서 뒷말을, 그러니까 만약에 국빈 방문에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뒷말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마사지를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싹 넣어놓은 게 전부였어요. 중앙일보도. 두 신문 모두 다 관련 사설은 없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재밌는 점은 네. 중앙일보 기사를 뭐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중앙일보 기사의 중간에 가면 사실 여기에 약간의 첨기 누설도 있는데 첨기 누설이 뭘까요? 이 쭉 가다가 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문단 정도에 이날 핵심 관계자? 예,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방을 연기하는 대신 호남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생 토론회를 호남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호남에서 민생 토론회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뭐 차세대 자동차 연구소, AI 연구원 건립을 얘기를 할 거고 문화 관련 국립시설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민생 토론회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셋이서 뭐라고 했습니까? 총선 대비 선거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 이 외교 일정 소화 안 하고 선거운동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뭐냐? 선거를 의식하여 총선 앞두고 악영향이 있을까봐 외국 안 나가고 하는 어떤 행보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중앙일보는 그런 의도 아니겠지만. 게다가 한일 정상회담도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일본 언론에서 뭐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아직 뭐 확인 안 해주고. 우리는 확인 안 해주고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풀어야 할 현안 중에 혹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맞춰가지고 오타니 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번 한일 외교도 이렇게 과시도 좀 하고 그 행사도 이렇게 근데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지. 오타니가 너무 잘났잖아요. 아니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만한 기시다 입장이고 호재를 만들 수도 있어서 우리는 기시다를 너무 그러니까 또 친하게 보이면 또 국민들이 좀 약간 좀 싫어할 수 기시다는 있으니까. 그러고 싶은 거지. 예. 근데 우리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럽거든.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고 네.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대통령실 반응이 한겨레신문 사설에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예.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소설 중에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소설 같은 세상이에요. 소설 같은 세상이군요. 네.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 독일 순방을 연기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떡잎져야 새순 잘한다. 예, 새술은 새부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칼자루를 들고 칼을 휘두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동아일보가 보여줬죠. 그래요? 예. 최근에 근데 칼자루가 네. 아니고 전화를 휘두르는 전화통을 휘둘러서 아, 전화를 걸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아, 문학진 전 의원한테 네, 뭐 문학진 아. 전 의원도 있고 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쓴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심야회의서 노웅래 기동민 등 현역 컷오프 논의. 제목이 이런데 네. 아마 오늘 민주당이 뭘 발표를 하려는 모양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전략지역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나 뭐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지도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 논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뇌물수 의혹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4선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라인 금품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재선 기동민 의원 또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도 논의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공천 배제의 어떤 대상으로 논의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기소장까지 이 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이 기소 내용이 과연 검찰의 정치 탄압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냐를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면 그러면 이제 컷오프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무리한 기소인지는 이 좀 무리한 기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컷오프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좀 일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상 어쨌든 의지를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로 얘기가 갈 거 아닙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 신문은 당 핵심 관계자 멘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어쨌든 공천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라서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기존 보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 이 자리에서도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했다. 이런 보도를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이 공천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비공개회가 열렸다고 하는 시점이 13일 자정무렵까지 지금 회의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논의, 그러니까 노웅래, 기동민, 이수민 등 현역 컷오프를 논의했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고 신명기 일부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용태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컷오프라든지 이런 걸 할 대상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왜냐하면 여기서 하위 20% 명단도 같이 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하면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명계는 희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러면 선수가 많은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친명계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다. 사무총장이 5선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지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86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우고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말고 검사 독재 뭐 심판이나 이런 것 말고 이번 선거를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의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기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공교롭게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 비공개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비공개회의가 12시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13일. 예. 엊그제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시간이 바로 12시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어찌 보면 비공개회의 끝나고 난 직후에 그 회의 내용에 대한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본인의 결심을 담았을 수도 있고 회의 끝나고 난 그러니까 다음에. 아니 시점상으로만 예, 보면 그렇죠. 시각이 예.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그때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올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 오전, 어제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다 똑같네. 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혁신 공천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후보 정리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기준으로 혁신 공천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당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후보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야, 저 정도면 혁신 공천이야. 이렇게 비춰질 만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잘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도 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길.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서로 상치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번에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꿈꾸는 대권 도전이랄지 이 이후에 총선이 제대로 이재명 대표 하에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네.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다 돌아야 돼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 네. 뉴스에서 나온 기준들은 네.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구성원들만 사실 뭐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뭐 예를 들면 기여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다수의 유권자가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기준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라면 맞아 그게 문제야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기준을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혁신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 공천의 맥락으로 이게 해석되기보다는 아니 저게 친명 공천인가 이렇게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기사에 드러나는 예를 들면은 이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이게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정치보복이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따져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거 위반 사안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러면 맞는 얘기니까 이게 정말 의심되는 사안이니까 이거는 정말 부정부패나 이런 게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건 이유가 있다. 이거는 어떤 혁신의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 혁신 공천이네.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제 얘기가 뭐 무조건 검찰의 기준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써서 그렇지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경향이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패배 책임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비명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친문계 용퇴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친명계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용태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예. 당 지도부는 희생 하나도 안 하면서 비명계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다른 신문들은 다 대체적으로 보수 신문을 뺀다고 하면은 뭐 경향, 한국, 한겨레 이렇게 다 보도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깊숙한 어떤 논의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당내 비명계나 이런 쪽에 불편한 시각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사법 리스크에 있거나 정말 의심이 가는 의원들을 이제 컷오프한다는 작업들을 이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추미애 전 장관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전략공천 지역 중성동갑에 난 못 움직여. 그리고 딱 버티고 있잖아요. 네. 당에서는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그 정도 중량급인데 제일 편한 데 가가지고
찜하고 나는 못 움직여 이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만약에 움직이라고 요청하다 안 되면 진짜 컷오프 단계까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거 국민들은 좀 사이다를 원하기도 해요. 아유 어떻게 공천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고 공천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상징적이었던 게 사이다, 그다음에 김하전이었거든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행정 처리를 해서 또 성사시킬 일을 빨리 성사시키는 것. 근데 지금 공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을 이미 해버렸어. 단수 공천을 하면서 쭉 뭔가 뭐 사람들이 보여.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이는 게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낫다. 수능에서. 수능할 때.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부터 지금 푸는 거야. 맞아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를 안 풀고 어려운 문제부터 지금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쉬운 문제 풀 시간도 부족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용산 출신들 상당히 많이 탈락시키고 단수공천을 확정 지어서 이렇게 전면으로 딱 국민들한테 내보였던 것, 그거는 이제 평가가 뭐 또 그나물에 그 밥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지금 치고 갔다. 그럼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맞아요. 이미지로는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자면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다수의 어떤 유권자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빨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진작에 좀 얘기를, 그 지역구 말고 당신같이 중량이 있는 사람, 무게감 있는 사람은 험지로 나가가지고 우리 당의 승리에 좀 더 기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되고, 여기가 전략지역구다라고 하면 이 전략지역구에서는 당신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이 전체 전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천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임종석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험지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미스를 내왔는데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틈도 안 주고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또 친구 사이라 그러고요. 임주실장하고 뭐 거기 또 성북구청장이 자기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 맞다. 한문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동 아니었어요? 성동구청장. 성동구청장. 그러니까 그럴 틈도 안 주고 먼저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먼저 가서 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 지금 뭐 가서 3명이 한꺼번에 찜해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나고 이런데도 어떻게든 뭘 조정하려고 하다가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은 없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보여서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오는 거 유권자 입장에서 싫죠.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걸 얼마나 유연하게 잘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명분 있게 보이느냐. 그렇죠. 총선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성패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승패를 좌우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일종의 자기 사람도 칠 각오가 돼 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고, 지금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컷오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저 끝에 임종석 전 실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들을 쓸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임조 실장하고 이 대표하고 뭐 전화 통화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든가 해서 좀 그런 당부를 하거나 부탁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가주는 건 나쁜 거 아닌 거거든요. 만약 끝까지 내 거 지키겠다고 하면 그땐 컷오프 해야지. 왜냐하면 선거는 버릴 때는 카드를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선거가 윤곽이 드러나고 선명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단수공천 얘기를 좀 꺼내다가 지금 말았는데,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5분밖에 문제가 쉬워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나?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뭐 용액관들은 경선 붙였다. 용액관들은 경선 붙였다. 그리고 한동훈 영입 인재는 발탁했다. 왜냐하면 한동훈 영입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입 인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태영호 또 누구죠? 태영호가 영입 인재예요? 원래 국회의원 했잖아.
우리 남한이 영입한 인재죠. 그렇구나. 어. 예. 뭐 네. 하여튼 태용호도 그렇고 네.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청산에 내가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로로 나섰던 갔다며. 구로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로? 강남에서 구로로 갔으면 진짜 이제 그런 진짜 확률이 진짜 구로 가불이 이제 네. 호준석 전 호준석 YTN 전 앵커, 앵커. 태용호 호준석. 의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좀 관심이 됐던 게 용산에 누굴 공천할 것이냐 이건데 예. 현역인 권영세 의원은 그대로 했어요. 예. 이건 약간 좀 여권에서 받아들일 때 예. 조금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어요. 아이, 서울 뭐 다른 데 선배고 아니. 검사 선배잖아. 물론 그런데 예. 다른 사람은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얘기는 이거는 충분히 나오는데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를 하는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이 들어오는데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위원장이었거든. 권영세 그 장관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그 대통령 그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선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는 계속 받아 적어. 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된 관계들은 이게 좀 다르구나. 맞아요, 그걸 확 맞아요. 느꼈어요. 근데 예. 뭐 여권 관계자 얘기로는 네. 권영세 의원 말고 대안이 별로 없었다. 사실 용산에서 뭐 얼마나 대안이 있겠어요. 용산에서 또 권영세 의원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대통령도 네. 뭐 가깝기도 하고 그런 거고요. 음. 뭐 송파갑에 대통령 40년 직이라고 하는 뭐 석동현 전 그 예. 민주평통 사무총 그렇죠. 처장인가요? 예. 컷오프 됐다고 하는 걸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뭐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예. 여권 관계자 말로는 다른 데 있대? 40년 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40년직은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서 네. 대통령실 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전해져 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부여를 본인 스스로가 했던 거지 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재명 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핵심 지지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은 거기 30, 30이 있으니까 나는 이재명 최측근이야. 나는 윤석열 최측근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나? 근데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측근인지 아닌지. 네. 누가 이재명이 또는 윤석열이 저 사람은 최측근 아니야라고 확인해주고 다닐 수는 없잖아. 예? 인심 잃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TV조선 앵커가 예. 결국은 뭐 인지도 면에서는 앞설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예. 결국 인지도에서 밀려가지고 음. 컷오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쭉 보니까는 많은 언론들 그리고 오늘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산 출신은 어쨌든 단수공천 이번에 제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역시 뭐 시스템 공천이다 뭐 대단하다 한동훈이 대단하다 뭐 이런 류인데 예. 뭐 한동훈이 대단하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예.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 사실 이 시점에 첫 번째로 뭔가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럴 때 논란이 있는 형식으로 발표하지 않죠 대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단수공천 발표한 지역구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거예요. 네. 수도권 광주 제주인데 이 지역구에서 단수공천 받은 사례들은 대개는 이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는 그런 맞아요. 후보들이거나 또는 열세 지역이어서 애초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사실은 유력한 사람 중에는 이제 별로 이제 자원이 없어서 이 사람을 주지 않으면은 뭐 선거가 안 되는 지역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2위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곳들이 많지. 그렇죠. 대부분 예. 그런 지역이고 1, 2위 격차가 그러니까 크거나 음. 애초에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거여서 이 사람 외에는 사실 이 선거 나갈 만한 사람이 없거나 이런 지역이 단수공천 많이 받은 사례여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용핵관들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 영남권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대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윤심 공천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온갖 얘기와 온갖 설을 가지고 지금 거의 백가쟁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동현 전 사무총장이 과연 윤심 후보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어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3개 라인이 있다, 국민의힘 내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소위 라인? 말하는 네. 여사 라인,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윤심 라인, 그 다음에 한심 라인 3개가 있는데, 송파갑에서 일어난 일은 이 3개 라인 중에 하나가 이긴 것이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사실 경선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석동현 전 사무처장이 이 윤심 후보가 아니면 경선을 하면 되는데,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네.
TV조선 제작국장 하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정치 투신한 분인데 누구한테 전화 받았나? 그러니까 단수공천 그냥 아. 받아버린 거잖아요, 이 사례는. 그러니까 아, 이 제일 이상한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렇구나. 어제 발표한 데 중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정말 예. 이 인지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유명한 분도 아닌데 예.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들 다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예. 그게 뭘까라는 의문도 있고 끝내달랍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할 얘기가 오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가다 얘기만 보니까 또, 이 얘기만 20분 할 수 있지만 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뒷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고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이 다음 얘기를 듣고 싶으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개혁신당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당했는데 6억짜리 입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하고요. 아, 이거 보조금 받는 거? 아, 예. 선거보조금 예. 입당 안 했으면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걸 6억 원 한 명 의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6억 원으로 그 정당 보조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어제 급히 한 명이 입당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내분에 빠져 있는 지금 녹색정의당, 선거연합 민주당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이거 가지고도 고민에 빠져 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결정 나오면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용액관 예. 라인 얘기 듣고 싶으면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야 된다. 예, 곧 네. 있으면 뭐 용액관과 관련해서는 장성철 소장께서 뭐 잘 이야기를 해주겠죠.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